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뭐를 볼 거냐면요, 급등주 불기둥 레이더 종목들을 볼 겁니다. 이게 뭐냐, 종목들이 각도가 서 있고 강한 종목들을 뽑아다가 매매하기에 좋은 차트들을 뽑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이 종목이 무슨 섹터고 이런 것도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불기둥 종목들은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강해야 됩니다. 잠자고 있고 안 가고 있고 땅굴 파고 있고 이런 거 말고 강한 거 위주로 볼 건데, 자, 말을 해봤자 어차피 봐야 여러분들도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니까,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기둥 레이더 급등주 첫 번째로 제 검색식으로 잡아낸 종목은 일단 국영 GNM입니다. 자, 국영 GNM은 일단은 코스닥 종목이 원래 비금속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섹터인데요. 건자재 이슈가 있죠. 건설 자재 이슈가 있고, 네옴시티, 뭐 도시재생, 뭐 그다음에 정치인 테마로 예전에 엮이는 적도 있고, 최근에 뭐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건축 제품 매출 수혜 기대, 이게 8월 9일날에 기사 나왔다 그러는데, 뉴스는 중요치 않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건자재 건설주들도 은근히 좋습니다. 은근히 강하고 흐름들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도 안 좋게 보니까 종목들이 안 움직인 것 같아서, 사실 뭐 건설주들도 대형 건설주 있죠.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상당히 강한데, 자, 이거를 우리가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보겠습니다. 자, 국영GM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잠수를 몇 년 탔냐면 1년, 2년, 3년, 4년을 탔는데 하도 많이 빠지다가 드디어 거래가 실립니다. 어떻게 보면 바닥주로도 이거를 넣을 수도 있는데, 각도를 봐보세요. 각도가 날이 서 있죠. 그동안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를 실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이런 애들은, 자, 이거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종목들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로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매매로 한번 잡아 들어가 보든 한번 해보시라고 먼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잠을 자고 있다가 각도를 한번 세우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각도를 세우니까 몇 년 가요? 2년을 가죠. 그럼 2년 동안 갈 때가 몇 프로 갔을까? 이때 당시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300% 정도 갔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300% 올라가니까 지금 쫓아가서 사자? 아, 그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상한가 가고 날라가고 막 급등하고 이거 많이 갔어요. 지금 바닥에서 몇 프로 갔나? 지금 대략적으로 80%는 올라갔네. 그러니까 80% 올라갔으니까 이거를 쫓아가자는 의미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뭔가 강한 힘을 보여줬으니까 이런 애들이 조정을 받으면 한번 매매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들어가도 좋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조정받고 도망가고 계속 올라간다, 딴 거 하면 되죠. 자, 다음 종목은 화성밸브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날이 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기둥 레이더 종목은 잠수 타고 졸린 종목들이 없습니다. 일단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일단 난리가 나야 됩니다. 그냥 거래 실고 팍 쏴야 돼요. 각도 자체가 우상향 이렇게 돼 있는 걸 위주로. 왜 그럼 이런 거를 하느냐? 여러분, 종목도 급등할 때에서 대부분 보면 이런 식으로 있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있다가 가긴 가죠. 한 1년 있다가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우리는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빨리 3개월 안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뭐 3개월도 길어. 빨리 일주일 만에 갔으면 좋겠고, 그러면 거래 실력을 일단 각도를 세워야 됩니다. 자, 화성밸브는 피팅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피팅 관련주가 잘 움직이죠. 일단은 동해 그 가스 뭐 그 이슈로도, 뭐 대왕고래 이슈로도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조선주들이 요즘에 실적이 좋다고 막 배가 많이 잘 팔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선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관련 피팅, 가스관,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배 보면은 막 파이프 같은 거 있죠. 다 보면은 가스 연결하는 뭐 그런 파이프라인이지, 기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피팅, 그러니까 관 이음새 관련주, 그래서 밸브 관련주. 이게 과거서부터 조선 기자재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섹터인데, 그래서 요즘에 조선주 잘 움직이고 조선 기자재 잘 움직이고, 얘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뉴스 동해 가스전,
관련주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그쪽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일단은 가스관, 대한거래, 수처리 관련주, 피팅 밸브 관련주, 도시가스 및 플랜트 배관용 밸브 제조 업체로 되어 있고요. 기계 장비 쪽이고, 이런 애들은 지금 너무 많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공략할 수는 없는데, 자 한번 봐봐요. 한번 6월 달에 여기에서 공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언제 움직일 줄 알고. 근데 올라갔어요. 급등을 했죠. 조정을 받았네. 그럼 들어갈 수도 있는데 좀 무섭잖아요. 그럼 기다려. 올라갔다가 빠질 만큼 빠졌네. 그럼 여기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갔어? 그럼 여기서 넘어갈 때, 그러니까 강하게 양봉 나올 때 이날 들어가든가. 근데 그래도 못 들어갔다. 올라갔어요. 저항권에서 안 사고 조정받길 기다렸다가 조정받아 샀다가.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여기는 어렵고, 여기 그 다음에 조정받을 때 여기. 그것도 아니면 바닥에서 이미 이것도 이만큼 올라갔으면, 자 5,000원에서 11,000원 갔으면 100% 넘었죠. 100%는 올라갔지만 단타 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 거 보고, 여기서 지지가 되는 걸 보고, 여기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지죠. 여기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닌데, 여기서 들어갈 거면 차라리 여기서 물리거나 여기서 물리는 게 낫잖아요. 아니 11,000원에 사는 것보다는 8,000원, 7,000원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그래서 이 자리든 다들 나름대로의 매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공부를 시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더라도 올라가서 쫓아 들어가지 말고요. 하락 N자로 떨어진 다음에 마디급세 사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N자형으로 올라가서 꼭 여기서 사는 사람들, 그런 습관은 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래요. 여기 사는 사람들 문제지만, 또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가는데 꼭 여기서 사는 사람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데서 사는 방법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립니다.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지 말고 올라간 다음에 하락 N자로 조정받거나, 여기도 잘 보면 있잖아요. 제가 이게 우기는 게 아니고, 여기 있죠. 7월달 요렇게 좀 이게 이중바닥처럼 보입니다. 7월달 여기가 7월 10일이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이제 7월 10일 날이가 이때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중바닥형을 보이죠. 7월 2일부터 이렇게 이중바닥형 보여 안 보여요, 여러분들? 30분 차트에서 이중바닥형은 확인 매수 자리입니다. 우리가 분차트 매매로 잡아 들어갈 때에서 조정을 받았네. 그럼 여기서 못 사더라도 올라간다 밀린 다음에 사고 깨지면 손절. 그래서 요런 자리도 매수가 되고, 요렇게도 이중바닥형이죠. 요렇게도 이중바닥형일 때에서 여기서 살 수 있고, 그래서 사는 포인트들은 그렇게 선수들한테는 이게 보입니다. 이게 그냥 행보가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지지를 갖고 있고 이중바닥형, 다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봉으로 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5분 차트, 10분 차트, 뭐 30분 차트로 돌려보면 그 나름대로의 매매 포인트들이 나온다고요. 조정 비율도 딱 맞고. 그래서 이 N자형으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건, 이런 자리에서는 사면 안 된다. 살 거면 기다리고 있다가 하락 N자 조정, 이중바닥형 조정, 올라가고 눌림목 조정, N자형 목표치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서 N자형 목표치가 살아 있으니까 여기서 짝꿍댕이 이중바닥형 그릴 때 여기서 손절 라인 잡고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요 자리.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는 빠이빠이 손 들고 이제 사면 안 되고요. 다시 내려오면 지지하는 자리에서 공략하면 되겠죠. 아니면 얘가 박살나길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갔으니까 이제 크게 떨어지길 기다리든가. 어쨌든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화성 밸브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종목을 여러 개 갖고 나왔는데, 자, ITIG라는 종목인데요. 차트가 이쁘네요. 근데 거래가 좀 없는 게 좀 그쵸? 이게 조금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슈가 지금 인공지능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유일 토큰 플랫폼 솔루션 부각해갖고 작년 12월 달에 기사가 나왔던 건데, 자, 내용은 이렇게. 그래서 인공지능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 디지털 금융 솔루션 디지털 플랫폼 제공 업체입니다. 그래서 과거 뭐 증권 토큰 증권 발행 관련주 해가지고 이슈가 작년에 됐었었는데, 잠깐 이슈가 되고 안 움직였죠, 관련주들이.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뽑은 건 맞는데요. 제 컴퓨터에 제가 만든 검색식입니다. 검색식에서 불기둥 차트들만 걸러서 뽑은 거예요. 이것도 차트 설명을 하자면, 자, 크게 봤을 때에서 거래가 실리죠, 올라가죠. 자, 여기도 이중바닥형 나오네.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갔을 때에서 물론 이게 대중주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를 사야지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할 겁니다. 누가 뭐 증권 토큰 관련주를 한다고 뭐 여태까지 맨날 빠지는 건 사겠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쪽 섹터가 좋아서도 아니고 거래가 실린 제가 검색식에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이렇게 검색식에서 바닥에서 거래 한번 이렇게 실리게 되면 이런 애들이 잘 가더라고요. 거래가 실리면 우상향으로 각도를 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트를 계속 한번 나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실리고 확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이중바닥형 그려놓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매수 포인트였는데 이거를 지금 못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에서라도 눈여겨보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니까 얘가 조정받기를 기다렸다가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면 차트가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그리고 요즘에 증권주도 움직이고 은행주도 움직이고 이쪽 애들이 싹 다 움직인다고 하니 물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얘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인공지능 관련주이기 때문에 어쨌든 토큰 증권 플랫폼 솔루션 관련주로 요놈이 차트가 좋으니까 부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뉴스는 기대하지 않아요. 차트가 이쁘니까 뭐 못해도 10,000원에서 12,000원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모양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뽑아봤고요. 자, 다음은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 건자재 관련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괜찮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이제 트럼프 테마로도 엮이죠. 차트가 좋네요. 자, 거래가가 이렇게 실리면서 상승하고 조정받고 강한 상승을 주고 또 조정을 받고 이중바닥 그러면서 오늘 거래 실리면서 고점을 뚫을 것 같은 모습. 좋네요. 굉장히 강한데 이거 아마 트럼프 관련주들로 엮여서 움직일 것 같네요. 건자재 전문 업체 테크플레이트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기업 개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것도 차트가 거래가 실리면서 SY 스틸텍 이런 차트들은 상당히 좋은 차트입니다. 근데 이게 차트가 짧은 거 보니까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네요. 그게 좀 아쉽네. 그래도 트럼프 관련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기 아니더라도 사실 뒤에 더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뒤에 거 먼저 보겠습니다. 뒤에 또 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일신석재. 이게 차라리 더 좋은 것 같아요. 거래 무섭게 실렸죠? 이전에 여기서 거래에 실렸다가 잠수 탔습니다. 제가 볼 땐 매집이었어요. 매집이었고 드디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북경협주로 과거에 엮였던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트럼프 수혜주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제 건설, 기계,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건설, 우리나라 부동산 뭐 내수는 안 좋아도 해외가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얘네들이 왜 거래 실리고 왜 올라가지? 우리나라 은근히 건설주들도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건 이제 불기둥 레이더의 검색식에 뿅뿅뿅 하면서 걸려들었는데 최근에 이 거래량들이 실리잖아요. 거래량들이 실리고 오늘도 거래 실리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우리가 요거를 밑에 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사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래 실리고 근데 이때 발견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쫙 올라갔으면 다시 조정받기를 기다렸다가 조정받을 때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신석재 이 종목도 잘 한번 지켜봐 보세요. 이런 식으로 거래 실리고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거보다 더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 바닥에서 거래 실리고 올라가죠. 괜찮은 차트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슈프리마. 슈프리마. 이게 이제 예전에 생체 인식 관련주 해가지고 보안 관련주로 이제 했던 종목인데 종목의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이 있죠. 보안주고 바이오 인식. 그러면 이종 전문가는 저걸 좋게 봐서 보안주 관련주를 좋느냐? 아니요, 저는 그런 의미로 뽑은 게 아니에요. 그냥 차트를 보고 뉴스는 그냥 무슨 뉴스가 있느냐 본 것뿐이고 차트가 들고 일어나고 각도가 서 있고 거래가 실리면 갑니다. 주가는 별거 없어요. 돈 들어오고 땡겨 올리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슈프리마. 자, 길게 볼게요. 길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잠수 타죠? 안 가고 3년째 안 갑니다. 4년째도 안 가요. 그러더니 올해서부터 이상해요. 갑자기 각도가 이상하고 거래가 좀 실립니다. 기가 외국인도 사고, 거기다가 지금 오늘 좀 거래가 좀 실렸나? 좀 실렸죠. 거래가 좀 실렸는데 정고점을 뚫으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얘네들이 뉴스는 있는 것 같은데 뭐 뉴스는 궁금치 않습니다. 이렇게 불기둥 레이더 종목들은 차트가 들고 일어나고 각도가 서고 거래 실리게 되면 뚫고 올라가는 게 특징이에요. 나중에 가는지 안 가는지 나중에 보면 되죠. 이건 느낌적으로 이거 선수도 알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위치에서 슈프리마 뭐 생체인식 누가 쳐다봅니까? 저도 안 쳐다봐요. 저도 보안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걸 왜 여러분들 얘기를 해요? 차트가 이쁘고 거래가 실리면 뉴스는 따라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발견했다고요? 저희 검색식이 뿅뿅 알려줬어요. 고점 뚫기 시작했고 지금 뭔가 얘네들이 올라가려고 이상하다. 딱 차트를 보니까 진짜 괜찮네. 그렇게 해서 저도 보게 된 겁니다. 괜찮아요.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지 안 넘어가는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때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다음은 녹십자. 저 제약주 좋게 보고 있는데 녹십자 차트 좋아요. 녹십자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어르신들 다 압니다. 뭐 유한양행, 녹십자, 셀트리온, 한미약품 이런 이제 대형 회사들은 실적들도 괜찮아요. 자, 8월 21일 날 수출 날개단 알리글로 하반기 실적 본격화 기대가 뭐 최근 나온 기사인데 뭐 얘네들이 뭐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뭐 그래요. 뭐 좋은 거 있다고 하니까 그냥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 자, 감기약 치료제고요. 그다음에 독감, 경구용 치료제, 바이러스, 백신, 엠폭스. 요즘에 엠폭스가 또 난리갖고 관련주 많이 움직였죠.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고 찐득이, 코로나 뭐 하여튼 열창 치료제가 엠폭스도 있고 코로나19도 있고 이런 거 조정받으면 그 녹십자는 안전하단 말이에요. 저는 제약주 좋게 봅니다. 물론 가벼운 종목들, 물론 제가 불기둥 종목들 거의 단탁성, 그 다음에 급등주 하는 거 위주로 뽑아왔지만 이 녹십자를 보면서 제약주들이 상당히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녹십자 같은 애들은 시가총액이 또 크고 제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4년에 한 번 큰 사이클이 오거든요. 올해 내년에서 인공지능이 됐든 아니면 금리 인하 수혜주로 움직이든 아니면 CDMO 관련주로 중국 기업 미국에서 퇴출당하니까 우리나라가 거길 다 그쵸? 들어가 갖고 수혜주로 되든 아니면 미국의 메디케어 관련주로 움직여 갖고 헬스케어 관련주부터 싹 다 움직일 때에서 우리나라 제약주들도 같이 거기서 틈바구니도 살아나면서 움직이든 어쨌든 뭐가 되든 별로 그렇게 관심치 않습니다. 그냥 가요. 제약주들은 녹십자만 봐도 마찬가지에서 이거 많이 올라갔다고 아유 나는 저거 못해 하지 말고요. 조정받으면 목숨 걸고 한번 사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안 망하잖아요. 녹십자 1조 7천억짜리 회사 이거 망하겠어요?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녹십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실적은 계속 우상향입니다. 매출은 계속 좋아져요. 당기순이익이 그동안 적자였었는데 이제 흑자. 그러니까 적자인 게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은 그러니까 한미약품서부터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런 애들은 웬만하면 실적들이 최소한 이게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약 관련주는 적자인 일이 많죠. 그만큼 안전합니다. 어쨌든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이 시간을 만들었으니까 차트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좋아서 녹십자 진짜 좋아서 녹십자 MS, 녹십자 홀딩스 다 좋습니다. 나중에 녹십자 만약에 사다 물려가갖고 고생하는 사람 없으니까 만약에 녹십자 사다 물렸다 저한테 엄청 고마워할 겁니다. 앞으로 1년 2년만 지켜봐 보세요. 녹십자 못 사갖고 나 그냥 저거 녹십자에다 뭘 참 많이 살걸 하여튼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나중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분도 화이팅 하시고. 자, 이번에는 HDC 현대산업개발 마찬가지 이제 건설 섹터인데 오늘 그 급등주 검색기에 건설 섹터들이 많이 건자재, 우크라이나 재원, 건설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그랬어요. 오늘 시장이 오늘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 다 많이 빠졌거든요. 엠폭스 진단키트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오늘 싹 다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이쪽 애들은 오늘 움직여서 그래서 검색시에 좀 많이 걸렸는데 차트는 강해요. HT 현대산업개발 차트는 강한데 이제 섹터는 건설업이고 과거의 부실 사건 때문에 개인들의 외면을 받고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2022년도 이때 기사 보면
거의 뭐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 부도나는 거 아닌가, 대표이사 이거 책임져야 된다 해서 결국 뭐 이제 지금은 흐지부지해졌죠. 이제 하청업체들이 뭐 책임졌는지 아니면 지금 책임지는지 안 지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뭐 건설사들은 이 제가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뭐 1년인가 2년인가 영업정지로 당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길게 영업정지 당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로 실적이 안 좋았다가 지금 다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뽑았냐면 항상 개인들의 피눈물을 젖은 그리고 망하지 않는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겠죠. 그런 회사들은 피눈물을 머금으면 결국은 올라갑니다. 개인들이 다 손절하고 나오게 되면. 근데 그 정도의 악재였잖아요. 이때 당시. 악재를 받고 바로 올라간 게 아니고 악재를 주고 1년, 2년을 빠졌으면 가는 거예요. 망하는 이슈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바닥에서 몇 프로 가는 줄 아세요? 거의 10,000원이죠? 25,000원이죠? 거의 150% 갔습니다. HTC 현대산업개발 시가총액 조 단위짜리 종목이에요. 가벼운 종목도 아니었어요. 하여튼간 그런 안 좋은 이슈에 지금. 근데 왜 지금 좋게 해봤느냐?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다 털려서 없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좋아질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벌써 부동산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죠. 내수는 안 좋더라도 해외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원전 지으면 되고 아니면 전선 전기 깔러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미국은 잘 사니까 미국에다 아파트 짓든 건설을 하든 아니면 중동에다 짓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다가 건설 사업들은 지금 좋다고 합니다. 거기다 금리 인하 수혜주로 전 세계에 좋은 호재거리가 생겼으니까 주가가 갈 때가 됐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ST팜. ST팜은 이제 제약바이오인데요. 최근에 이제 mRNA 백신, 모더나, 코로나19 관련주입니다. 결국은 지금 코로나 이슈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의 뽑은 이유는 이때 거래량 때문에 뽑았어요. 거래가 실렸고 지금 엠폭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빠졌는데 얘는 거꾸로 올라갔죠. 그리고 결국은 또 빠지긴 할 것 같아요. 빠질 때 박스권 저점에서 매매해서 들어가면 이미 차트는 돌렸습니다.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사면 수익 내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기둥 급등주로 뽑아봤고요. 자, 다음은 종근당. 종근당도 좋죠. 녹십자도 좋고 종근당도 좋습니다. 마찬가지 실적도 괜찮고요. 기가 외국인들 열심히 매집해서 샀네요. 이렇게 많이 산 거 보면 미국에서 뭔가 제약주에 큰 바람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뭐가 됐든 간에 금리 인하 수혜주로 움직이는 게 가장 편안할 겁니다. 그래서 종근당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서 잠수 타다가 이제 박스권을 벗어나고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네요. 그래서 조만간에 조금 더 돌파하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미용 치료 관련주들, 보톡스 관련주들 잘 움직이더라고요. 종근당이 보톡스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대웅제약이라든지 요즘에 하여튼간 보톡스 관련 미용기기 관련주들, 미용 관련주들 강합니다. 어쨌든 종근당도 여러분들 약국 가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팔죠. 구충제, 감기약 등등. 어쨌든 지금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라든지 이제 제약주에 대한 뭔가 좋은 기술 수출이라든지 원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투자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약주들도 기술주라 투자금이 들어오고 뭔가 기술 개발하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아무도 투자 안 합니다. 왜냐면 은행의 이자가 비싸서.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움직인대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일단 종근당 차트 좋아 보입니다. 제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불기둥 레이더 종목들 한 10가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종목들,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종목들 조정받을 때 잘 한번 공략해 보시고 만약에 꼭 공략을 안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종목들 차트가 우상향을 가고 있고 차트에 힘이 실려 있고 이런 애들은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로 한번 10개 한번 쫙 놔둬 보세요. 한번 놔둬보고 그게 밑으로 꼬꾸라져서 땅굴 파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더 위로 올라가면서 이야 이정수 전문가님이 이거 불기둥 종목이라 했는데 진짜 시간 지나니까 50%, 100%, 200% 올라가는구나 이게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 공부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